안녕하세요. 금일 논문 세미나 발표를 맡은 손진화 석사과정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뉴립스에서 2020년에 억셉된 논문으로 이번 발표에서 중점으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CIKM이라는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이 학회 발표다 보니까 네 페이지밖에 안 되고 생략된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이해한 선에서 간단한 정리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논문은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 using temporal hierarchical one class network로 줄여서 THOC라고 부르는 논문입니다. 백그라운드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해당 논문은 DSVDD의 아이디어를 이 모티베이션으로 하였습니다. DSVDD란 이 딥러닝을 기반으로 학습한 데이터의 피처 스페이스를 통해 정상 데이터를 둘러싸는 가장 작은 구를 찾는 것입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X가 인풋 데이터이고 그리고 오른쪽 F는 딥러닝 모델 Phi가 학습한 피처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C는 구의 중심으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정상 데이터를 C에 가깝게 매핑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 포인트를 C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프리트레인 모델에 정상 데이터를 넣어서 그 값의 평균을 C로 고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R은 구의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R에는 DSVDD의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이 빨간색 텀은 구의 부피를 최소화하는 텀이고 파란색 텀은 구의 외부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텀으로 이 해당 부분이 피처 스페이스에 매핑된 인풋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이 해당 포인트와 구의 중심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다면 구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고 그와 반대의 경우면 페널티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회색 부분은 정규화 텀입니다.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단순화하면은 오른쪽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리얼월드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복잡한 특징을 캡처하기 위해서 Temporal Hierarchical One Class Network, 줄여서 THOC를 제안하였습니다. D는 라지 X1부터 XN까지 셋업 타임 시리즈를 의미합니다. 라지 X는 스몰 x1부터 스몰 tx로 이루어져 있고 이때 스몰 x, t, s는 이 타임 t에서의 관측값을 의미합니다. 이 본 논문의 태스크는 파티셜 타임 시리즈인 이 x1부터 ts까지를 기반으로 이 x, t, x가 어브노멀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왼쪽의 초록색 부분은 멀티스킬 템포럴 피처를 추출하는 역할로 본 논문에서는 다일레이티드 RNN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추출한 멀티스킬 템포럴 피처를 퓨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 시리즈의 멀티스킬 템포럴 피처를 추출합니다. 이때 n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다일레이티드 RNN을 사용합니다. 스킵 랭스라는 SL승을 지수적으로 증가시켜서 이 아래 레이어에서는 바로 이전의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반영하고 위로 갈수록 SL승만큼의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반영해서 롱걸텀 인포메이션을 추출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꼭 다일레이티드 RNN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다일레이티드 RNN은 하나의 예시 중에 하나일 뿐, 이 멀티스킬 피처를 추출할 수 있는 다른 모델을 가져와도 무방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저자는 다일레이티드 RNN의 가장 마지막의 레이어의 피처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중간층의 피처도 활용하자는 의견으로 이 다른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피처들의 정보를 퓨징해주는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프로시저를 제안합니다. 이 다일레이티드 RNN 레이어와 매칭되는 클러스터링 레이어가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3개의 다일레이티드 RNN 레이어가 존재하므로 이 클러스터링 레이어도 3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클러스터 레이어에는 이 클러스터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들의 개수는 K의 L승으로 표시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클러스터링 레이어에는 클러스터 센터가 6개 존재하기 때문에 옆에 K의 1승은 6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멀티스케일 피처의 퓨징 단계를 세부적으로 투 스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프리비어스 레이어의 피처와 각 클러스터의 센터의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이 F바가 C로 할당될 확률을 구합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이 previous 피처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다음 클러스터링 레이어의 센터들에게 할당된 확률을 각각 구합니다. 이 빨간 부분이 그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의 식을 통해서 구하게 되는데 이때 타우는 이 temperature 파라미터로 값이 클수록 각 센터의 확률이 똑같이 공평하게 할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코어는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다른 유사도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다음은 업데이트 단계입니다. 이 어사이먼트 프로바빌리티를 구한 뒤 이 로어 레벨의 모든 피처를 각 클러스터 센터에 대하여 퓨즈, 트랜스폼 하여 이 업데이트 피처인 F-햇을 도출하는 스텝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전 피처는 트랜스포메이션 시키고 이 해당 값과 스텝 1에서 구해놓은 어사이먼트 프로바빌리티와 가중합을 해줍니다.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업데이트 피처 F-햇입니다. 이 도출한 업데이트 피처인 F-햇과 이 dilated RNN 레이어의 피처를 concatenated 한 뒤 이 fuse 피처 F-bar을 도출합니다. 네, 두 번째 클러스터링 레이어에서도 스텝 1부터 2까지를 반복해서 수행을 합니다. 이 어사이먼트 확률을 구하고 그리고 이전 레이어의 fused 피처를 트랜스포메이션 한 값과 가중합을 구해서 이 업데이트 피처 F-햇을 구하고 이 dilated RNN의 세 번째 피처와 함께 퓨즈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클러스터링 레이어에서도 반복을 해서 최종 퓨즈 피처인 이 세 개의 피처를 도출합니다. 다음은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로스 텀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로스 텀은 이 deep SVDD처럼 이 클러스터링 레이어의 마지막 3개의 레이어 피처와 클러스터 센터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로스입니다. 왼쪽 deep SVDD 오브젝티브 펑션과 매우 유사한데요. 이 deep SVDD 같은 경우는 센터가 1개이지만 THOC 같은 경우에는 최종 센터가 여러 개이므로 여러 개의 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3개의 구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가중치를 부여해서 어떠한 구를 더 잘 최소화시킬지 정해야 됩니다. 즉 인풋 데이터와 이 가장 유사한 클러스터의 가중치를 더 줘야 되는 것이죠. 이를 라지 R로 표현을 합니다. R은 리커시브하게 도출할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 어사이먼트 확률값 자체가 R이 됩니다. 이를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첫 번째 레이어의 R 값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의 네 번째 클러스터의 R 값은 이전 레이어의 R 값과 해당 레이어의 어사이먼트 확률값의 가중합수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이어의 세 번째 클러스터의 R 값도 동일하게 이전 레이어의 R 값과 이 어사이먼트 확률의 가중합수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로스는 올소고널을 줄여서 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 레이어의 클러스터들의 다양성을 위해, 즉 여러 개의 클러스터 센터가 겹치거나 비슷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심들을 서로 올소고널하게 직교하게 만들어주도록 학습합니다. 네, 마지막 텀은 dilated RNN에서 useful한 피처를 추출할 수 있게 이 멀티스텝 어헤드 프리딕션을 보조 태스크로 수행을 해서 이 temporal self supervision을 진행을 합니다. 이는 NLP에서도 보통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노멀리 스코어는 앞서 보았던 이 THOC 로스와 유사합니다. 네,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마지막 클러스터링 레이어의 R값, 즉 이 가중치와 이 마지막 퓨즈 피처의 가중합이 어노멀리 스코어가 된다고 합니다. 네,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총 6개를 사용합니다. 먼저 4개의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 결과입니다. 이 모델은 템포럴 디펜던시를 반영하지 않은 모델들, 그리고 반영하는 모델들, 그리고 테스트에서 이상 탐지 모델을 비교 모델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데이터셋은 트레이닝 셋이 크고 그리고 템포럴 다이내믹이 심플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모든 모델에서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신 모델인 MSC 레드와 CVDD 그리고 THOC의 성능이 높게 나왔는데 이때 MSC 레드는 선형 종용성만 측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SVDD는 이 멀티스케일 템포럴 특징을 캡처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본인들이 제안한 이 THOC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MSL과 SMAP 데이터에 대해서 포인트 어드저스트먼트 방식으로 F1 스코어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 특정 구간에서 이상치가 여러 개 존재할 때 하나의 이상치만 탐지해도 이 모든 이상치를 잘 탐지하는 것으로 두는 방식입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THOC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THOC는 하이라키컬한 타임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멀티플 하이퍼스피어를 제안하였는데 과연 해당 방법들이 템포럴 다이나믹을 잘 캡처하는지에 대한 성능을 증명한 실험입니다. 이 플랫과 하이라키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플랫은 일반적인 딥 SVD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 한 개만 사용하는 것과 여러 개를 사용했을 때의 경우를 비교하였고 그리고 다일레이트 RNN의 마지막 레이어의 피처만 사용했을 때와 그리고 최신 타임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는 USRL 방법과 그리고 THOC처럼 모든 스케일 피처를 반영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이때 THOC 베리언트라는 것은 각 클러스터링 레이어에서 단 한 개의 센터만 사용했을 때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구를 사용했을 때 모든 경우에서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오블레이션 스터디는 이 올스 로스와 그리고 TSS 로스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높은 것을 보아 이 두 가지의 로스 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논문은 다이나믹 타임 워핑, 줄여서 DTW라는 개념을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에 사용한 논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회 발표 논문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불친절한 논문입니다. 따라서 저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DTW라는 것은 속도 또는 길이에 따라 움직임이 다른 두 신호 혹은 시계열의 패턴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동일한 시간선상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주변 요소들까지 비교쌍으로 사용을 해서 이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인데요. 아래 그림처럼 눈으로 보았을 때 유사하게 생겼지만 이 타임축이 살짝 어긋난 시계열들을 보통 유클라이디안 거리로 구하게 되면은 이 동일한 시간선상에끼리만 유사도를 구하게 되면서 어 정작 이 유사도를 구해 보면은 그리 유사한 시계열이라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DTW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해 주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TW를 구하는 법을 간단한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시계열을 비교하기 위한 최적의 인덱스 매칭을 추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다른 시계열이 존재하고 이 두 시계열에 대한 코스트 매트리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해당식을 사용을 해서 누적 와핑 거리, 즉 누적 코스트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하단부터 맨 왼쪽 상단까지 최적의 와핑 패스, 즉 누적 와핑 거리가 최소인 경로를 찾습니다. 오른쪽에 해당 인덱스들이 최적의 인덱스를 의미하는데요. 보시면은 인덱스 6과 6이 매칭되고 그리고 인덱스 6과 5가 매칭된다는 의미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DTW가 두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밸류 축에서의 노이즈나 아웃라이어는 무시하고 타임 축 간의 연결만 고려하기 때문에 정상 시계열의 노이즈가 많은 경우 다른 정상 시계열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펄스 알람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계열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전 장표처럼 계산을 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복잡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계속 기존 연구 중에는 두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경우는 없었고 본인들의 연구는 이를 동시에 해결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타임업 펑션과 트렌드 요소인 U와 V를 번갈아 가면서 최적화합니다. 먼저 타임업 펑션을 고정을 하고 트렌드 컴포넌트인 U와 V를 최적화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U와 V를 고정하고 타임업 펑션인 파일을 최적화를 합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스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아웃라이어와 노이즈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로버스트 트렌드 필터링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각 시계열에 적용을 합니다. 이 시계열 Y를 트렌드와
레지듀얼로 분해를 하면은 오른쪽과 같이 V는 트렌드 요소, 그리고 R은 레지듀얼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때 여기는 노이즈와 아웃라이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시계열인 이 두 개의 X와 Y가 존재하면은 이를 트렌드인 U와 V, 그리고 레지듀얼인 R1과 R2로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분해된 U와 V를 다운 샘플링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시계열에서 다운 샘플링이란 데이터의 빈도를 줄이는 것으로 초별에서 분별로, 분별에서 시간별로 이렇게 시간 구간을 늘리면 데이터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2분의 1배로 감소시킨다는 표현만 있을 뿐 자세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그림처럼 데이터를 레벨 1에서 레벨 T까지 트렌드 요소를 다운 샘플링합니다. 따라서 레벨이 높을수록 이 로우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텝 3에서는 다시 업샘플링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레벨 T부터 시작해서 Fast DTW라는 이 DTW보다 계산 복잡도가 낮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레벨 T의 와핑 패스, 파이 T와 해당 패스를 구하는 함수인 파이 T를 구합니다. 그 다음 레벨 T-1의 시계열 길이에 맞게 이 파이 T를 업샘플링 시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오른쪽 예시처럼 기존 경로인 이 파이 T가 있으면은 이를 2배 시키면은 다음과 같이 2번씩 중복되는 패스로 나오고 이를 중심으로 R만큼 범위를 주고 추가 경로인 A, U, V를 탐색합니다. 그러면 아래 예시와 같이 이런 다른 경로들도 나오고 이렇게 이 해당 추가 경로들이 A, U, V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텝 4에서는 스텝 3에서 구한 추가 경로, 저는 후보 경로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이 후보 경로 중에서 최종 와핑 거리를 선정하여 이를 파이 T-1로 둡니다. 즉 레벨 T-1의 최적 경로인 거죠. 그리고 기존 파이 T도 해당 마핑 패스로 매칭해주는 함수로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네, 스텝 5에서는 스텝 4에서 구한 이 파이는 고정시키고 트렌드 U와 V를 업데이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레벨 T-1에서의 X와 Y의 데이터 포인트 개수만큼 노드를 생성하고 그리고 엣지는 본인과 본인의 이웃 그리고 본인의 페어의 이웃도 모두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템포럴 그래프 디트렌딩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최적의 U와 V를 도출합니다. 이 아래 식을 통해 계산을 하는 건데 제가 해석한 바로는 이 왼쪽 텀은 레지듀얼 텀을 최소화하는 텀이고 오른쪽 텀은 엣지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 즉 추세 컴포넌트의 차이를 구하는 텀입니다. 따라서 노이즈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스무스한 트렌드를 가지게 하는 U와 V를 구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스텝 6에서는 최적의 와핑 펑션인 phi-t와 최적의 트렌드 에스티메이터인 U와 V로 수렴할 때까지 스텝 3에서 스텝 5를 반복합니다. 이 하이 레졸루션으로 갈수록 이전 스텝에서 계산된 phi-t와 U와 V를 초기값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복잡도를 감소시킨다고 하네요. 이 오른쪽 그림을 봤을 때도 이 로버스트 DTW는 기존 DTW보다 빠른 계산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DTW보다는 느리긴 하지만 뒤에 성능 비교 결과를 보시면은 성능은 훨씬 더 로버스트 DTW가 좋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아웃라이어 타임 시리즈 디텍션의 성능 비교표입니다. LOF라고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라는 밀도 기반의 이상 탐지 방법론입니다.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를 구할 때 보통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을 하는데 이를 기존 DTW, 패스트 DTW, 그리고 제한 방법론인 이 로버스트 DTW를 사용하였을 때 성능 차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탑 클라우드 컴퓨팅 컴퍼니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가 여러 개 존재할 때 이 소수의 아웃라이어들을 디텍션하는 이 태스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한 방법론이 로버스트 DTW가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특히 노이즈 레벨을 여러 개로 하였을 때도 모든 경우에서 다른 알고리즘과 다르게 성능이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노이즈에 강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발표 자료의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